이택수 대표님, 5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2주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4.5%를 기록했습니다. 1.8%포인트 빠졌는데요. 부정평가도 3.2%포인트 올라서 20.9%. 최근 10%대 부정평가했는데 모처럼 다시 20.9%로 올랐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초에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월요일날 74.4%, 화요일날 74.8%, 그리고 어제 76%로 반등을 했는데요. 주초는 아시다시피 국회가 월요일 날은 계속 파행을 했었죠. 좀 뒤늦게 저녁 시간대 격적으로 합의가 돼서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지선에 나가는 4인 사직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는데, 아무튼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당청에 물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졌고요. 화요일 날은 횡보했다가 어제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주초에 있었던 드루킹 관련된 보도들, 그다음에 국회 파행 소식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제 반등한 거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관련된 이제 해석 보도, 이제 북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도 매뉴얼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감 표명하면서 또 이제 사태 추이를 좀 보겠다라는 식이었는데, 아무튼 어제는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해서 74.5%로 나왔습니다. 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공고한 신뢰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북한발 리스크는 사실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미국에게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명징하게 볼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지도가 굉장히 급반등을 했고, 원래 높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많게는 10%, 적게는 한 7%포인트, 기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정상회담 전후에 그게 이제 급반등을 했었는데 조금 조정 국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4월 4주차부터 해서 계속 70%가 넘었거든요. 넘었죠.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 국회 파행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가 14일 날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밤에 오후 계속 실랑이 벌이다가 했었고, 15일 날 사실은 더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15일 날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게 라돈 2차 방사능 침대. 라돈 침대. 이게 2차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진 침대죠. 대진 침대인데 방사능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수치 피폭 선량이 발표가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5일 날은 16일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택수 대표 말씀 주신 대로 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입장과 관련해서 취소한다는, 고위급 회담 취소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처하는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식견들이 있으셔서 일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사건의 경중,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지금은 어디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를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거 다 꼼꼼하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일의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인데,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거 힘겨루기가 좀 있는 거죠. 힘겨루기가 상당히 세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어제 놀랐지만 백악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백악관도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어제 있었던 사건이 다음 주 조사에는 상당히 크게 요동치면서 반영을 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언론의 1차 보도보다는 행간을 보게 되고 수면하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2차 해석, 3차 해석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댓글을 보게 된 거였고, 관련된 2차 보도, 3차 보도를 본 다음에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뭐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어제 반등한 거 보면은 아무튼 북한의 이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지금 보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도 이 볼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렇죠.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북한을 밀어붙이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대변하는 듯한 네. 미국 언론 또 한국의 언론 혹은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의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볼턴의 이 태도가 조금 좀 잦아들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강공으로 나올 것이냐. 리비아식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리비아냐. 네,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식이 예. 이제 돌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식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네. 이번 주 뭐 오늘이라든지 금요일 여론조사의 추이에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따 대고 리비아야. 뭐 거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당분간 이 조정세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좀 차분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뭐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단일화된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 네. 또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또 우리 대통령의 어깨 네. 위에 또 현근만근 짐을 또 얹고 또 워싱턴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해결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트럼프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약간 좀 이렇게 노벨이 멀어질 수 있게 되면 또 네.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 외교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 태용호 공사가 네. 굉장히 이제 자기 책 그 출간을 네, 네. 앞두고 굉장히 이제 책 내용이 좀 근데 쇼킹하지 태영호 않습니까? 공사 같은 사람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분 아닌가요? 그 정확히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지 관리 대상이겠죠. 않겠어요? 당연히 그 상당히 고위층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북에서 볼 때는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포기 민감할 안 수 할 있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죠.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네, 정하세요? 저도 이제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북한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미국도 이제 확인을 했고 네. 지금 볼턴과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의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네. 있다라는 거를 북한이 간파해서 네. 지금 볼턴을 좀 고립시키는 전략.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이익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균열점을 찾은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네. 주에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지율이 지금 2주 동안에 지금 정체 혹은 뭐 조정 기간이라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그건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조사기관도 일제히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해서 리얼미터 기준하면 70대 후반 또 그동안에 80%대로 나왔던 곳들은 네. 80%대 또 복귀 소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게 변수는 하나는 이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잘 치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인데 네. 하나 또 그거를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각 그 지도부들이 당들이 돌아다니면서 필승 대회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그래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지방선거에 혹시나 악재가 있을까봐 약간 그런 현상들이 약간 있어서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이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3%나 5%포인트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보수층의 여론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것 봐라 북한 그런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이 더 우세하게 될까요? 아니면 미국이 좀 너무하다. 어쨌든 뭐 테네시까지 가지고 오라는 둥 아니면 뭐 생화학 무기까지 범위를 의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둥, 뭐 핵과학자 전직 문제를 얘기한다는 둥, 뭐 선핵폐기 후보상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둥, 그러니까 그 북한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들을 계속 높여서 그런
이런 식으로 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많아질까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을 좀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여론이 좀 많아질까요? 어제 일간 지표를 봤을 때 아까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어제 오르지 못하고 주초에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그제는 또 횡보하거나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변수는 그다지 영향을 정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워낙 급변했던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보수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수층은 다만 이 드루킹이라든지 국회 파행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조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내일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는 근데 원래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는 4명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이 원포인트 본회의가 현실적이지 않냐. 근데 이제 둘 다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하고 추경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니까 이제 한두 가지 이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쟁을 하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특검 문제가 빨리 오히려 처리돼 버리는 게 지방선거 내내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고 특검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 뭐 등등 계속 이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장외전도 되게 뜨거운 것 같은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그 김경수 의원이 즉각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센다이 뭐 총영 사건, 센다이 총영 사건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고소를 바로 했죠. 고소를 바로 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드루킹 사건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 조사기관들이 발표도 했는데요. 드루킹 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은 사실은 뭐 드루킹 논란이 많이 반영이 됐죠. 사실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게 뭔가 좀 드러나느냐. 사실 뭐 예를 들면 매크로를 대선 직전에 사용했다 이런 뭐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뭐 킹크랩도 나와. 킹크랩. 뭐 저는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 매크로 같은 경우 접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캠프에서 무슨 지시를 했거나 상호 무슨 중간 협의 속에서 뭐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했다면 그거는 이제 당과 무관한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난다면 굉장히 큰 이슈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지만 다만 이제 경남 지역의 선거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오늘인가요? 그 김경수 후보 그 선대위 출범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걸요. 자,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높았죠. 2.5%포인트 빠진 53.8%였고요. 한국당이 주초에 많이 아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으로 19.6%로 지난주에 1.9%포인트 올랐습니다. 20%에 육박했고요. 바른미래당이 5.7%로 큰 차이가 없었고 정의당이 0.9%포인트 올랐습니다. 5.5%.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진보층 유권자들을 좀 흡수했고요.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아무튼 민주평화당의 역할이 좀 크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3.7%로 모처럼 3%대로 올랐습니다. 보도 영향이 있군요. 나는 이걸 딱 보면서 조사가 굉장히 정확히 됐다라고 생각한 게 민주평화당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평화당이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역할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 문제 관련해서 군사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대책을 내놔라. 굉장히 이제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호남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좀 나타나는 거죠. 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정확히 조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리얼미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화 면접만 하는 조사기관들이 민평당에 대한 조사가 좀 가치평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평당이
그런 조사기관들은 뭐 2%에서 1%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네. 자세히 이 통계표를 보면은 0%가 있는 셀들이 있어요. 네. 그건 제대로 이제 표집이 안 됐다라는 증빙이거든요. 그래서 민평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데 바른미래당도 물론 이제 그런 억울함을 많이 표시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들을 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논평들을 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한국당이 20%를 넘을 수 있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20%를 넘어야 뭐 그나마 지금 보수 단일화에서 좀 우세를 점할 텐데 당장 서울시만 해도 김문수냐 안철수냐 지금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별로 2위 싸움이 치열한데 한국당 지지율이 일단 뭐 많이 좀 올라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좀 주도권을 갖고 단일화할 텐데 지금 아무튼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박빙의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27일 정도 남았는데 네. 판세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고 그 네. 얘기 드릴게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광주, 전남, 전북이 이제 후보가 비로소 월요일 날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은 거 이게 아닙니까? 광주의 후보가 좀 늦게 결정이 예. 됐는데요. 전남하고 전북은 좀 그 네. 전에 결정이 됐고. 근데 이제 도지사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 움직임이 호남에서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 효과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판세는 2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판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이 개별적인 이슈 한두 가지로 넘어가는 선거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누적이 돼서 잘 네. 보시면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후보들이 그대로 전면에 나오는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 중간평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전면에 나와 있는 그러네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어떤 기준이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홍준표한테 실어줄 거냐, 유승민, 안철수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각 당이 그리고 대표들이 보여줬던 모습 또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리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드루킹 한 건 가지고 움직이는 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판세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어제 있었던 사건이 네. 다음 주 조사에는 상당히 크게 요동치면서 반영을 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네. 언론의 1차 보도보다는 그 행간을 보게 되고 네. 그 수면하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2차 해석, 3차 해석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댓글을 보게 된 거였고 네. 관련된 2차 보도, 3차 보도를 본 다음에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뭐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어제 반응한 거 보면은 아무튼 북한의 이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지금 보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언론도 이 볼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렇죠.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북한을 밀어붙이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대변하는 듯한 네. 미국 언론 또 한국의 언론 혹은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의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볼턴의 이 태도가 조금 좀 잦아들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강공으로 나올 것이냐. 리비아식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리비아냐. 네,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식이 네. 이제 돌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식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그 관련된 이제 해석 보도, 이제 북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네.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도 매뉴얼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감 표명하면서 예. 또 이제 사태 추이를 좀 보겠다라는 식이었는데 아무튼 어제는 지지율이 좀 반등을 해서 74.5%로 나왔습니다. 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다. 네, 공고한 굉장히 정부죠. 공고한 신뢰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북한발 리스크는 사실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쵸. 미국에게 네.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명징하게 네. 볼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네. 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지도가 굉장히 급반등을 했고 원래 높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한
많게는 10%, 적게는 한 7%포인트, 기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정상회담 전후에 그게 이제 그 급반등을 했었는데 조금 조정 국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4월 4주차부터 해서 계속 70%가 넘었거든요. 네, 넘었죠. 그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각 그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 국회 파행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가 14일 날 그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이택수 대표님, 5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2주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4.5%를 기록했습니다. 1.8%포인트 빠졌는데요. 부정평가도 3.2%포인트 올라서 20.9%. 최근 10%대 부정평가했는데 모처럼 다시 20.9%로 올랐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초에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월요일날 74.4%, 화요일날 74.8%, 그리고 어제 76%로 반등을 했는데요. 주초는 아시다시피 국회가 월요일 날은 계속 파행을 했었죠. 좀 뒤늦게 저녁 시간대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특검과 그다음에 이제 지선에 나가는 4인 사직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는데, 아무튼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당청에 물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졌고요. 화요일 날은 횡보했다가 어제 어찌 보면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초에 있었던 그 드루킹 관련된 보도들, 그다음에 국회 파행 소식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제 반등한 거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오후 계속 실랑이 벌이다가 했었고, 15일 날 사실은 더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15일 날 그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게 라돈 2차 방사능 침대. 라돈 침대. 이게 2차 결과 발표됐는데. 대진 침대죠. 대진 침대인데, 방사능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수치 피폭 선량이 발표가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5일 날은. 16일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택수 대표 말씀 주신 대로 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 입장과 관련해서 취소한다는, 고위급 회담 취소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처하는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식견들이 있으셔서 일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사건의 경중,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지금은 어디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를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거 다 꼼꼼하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일의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인데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거 힘겨루기가 좀 있는 거죠. 힘겨루기가 상당히 세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어제 놀랐지만 백악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백악관도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좀 보면서 이번 주 뭐 오늘이라든지 금요일 여론조사 추이에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따 대고 리비아야 뭐 거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당분간 이 조정세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좀 차분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뭐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단일화된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 또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또 우리 대통령의 어깨 위에 또 현근만근 짐을 또 얹고 또 워싱턴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해결을 하실 것 같아요. 뭐 트럼프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약간 좀 이렇게 노벨이 멀어질 수 있게 되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 외교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에서 태용호 공사가 굉장히 이제 자기 책 그 출간에 앞두고 굉장히 이제 책 내용이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용호 공사 같은 사람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분 아닌가요?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관리 대상이겠죠. 당연히 그 상당히 고위층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북에서 볼 때는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죠.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